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이 된 서영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하늘로 보내드린 지 벌써 30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혼자 힘으로 작은 설렁탕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성 설렁탕이에요. 남편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지요. 우리 가게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테이블이 10개 정도 되는 작은 규모죠. 하지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바로 국물입니다. 우리 집 국물은 뼈가 다 말해준다는 게 저의 철학이에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골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최소 12시간은 끓여야 진짜 우유빛깔 국물이 나오거든요. 손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장님, 여기 국물은 정말 다르네요. 집에서 끓인 것 같아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5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맛을 알아주시니까요. 5년 전부터는 큰아들과 며느리가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배달과 서빙을 맡고 며느리는 장부 정리와 SNS 홍보를 해줍니다. 며느리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인터넷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며느리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해요. 저희 집 설렁탕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면 입소문이 날 거예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기도 하고 리뷰를 남겨주기도 하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며느리 참 든든하네. 사업 수완도 좋고 어머님 극진히 모시고 저도 아들 내외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혼자 힘으론 한계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함께 해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저녁이면 가족 셋이 함께 가게 정리를 하고 내일 장 보러 갈 메모를 적고 하루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홀로 된 외로움은 있었지만 가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면서 기분 좋게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일을 계속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 오시면 안부를 묻고 새로운 손님이 오시면 정성껏 대접하고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작년 봄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밀키트가 대세예요. 간편식으로 팔면 100% 대박 날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밀키트 준비하면서 아예 프랜차이즈 가맹도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공장에 주문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하루 종일 고생할 필요 없다고요, 어머님.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 국물은 하룻밤 정성이야. 가루 스프 몇 봉지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엔 손맛이나 기계나 맛 차이도 거의 없는걸요. 게다가 사람들은 맛보다 편리함을 추구해요. 집에서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때부터 며느리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식으로 바꿔야 한다. 대량 생산이 답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자. 투자자를 찾아보자.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예, 우리 집이 50년 동안 지켜온 건 그런 게 아니야. 정성이 담긴 한 그릇이 몇백 그릇보다 소중한 거야. 그걸 알아야 해. 제가 말하면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옛날 사람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해해요. 하지만 요즘은 스케일이 중요해요. 작게 생각하면 평생 작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 말투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고집불통 노인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계속 이렇게만 해서 언제 큰 돈 벌어?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우리가 가게를 이어받아서 키워나가는 게 맞지. 아들은 아내의 말에 설득당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맞춰 변화해가는 것도 살아남는 방법이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정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50년 동안 지켜온 신념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끓인 진짜 사골 국물과 기계로 만들어내는 가루스프가 정말로 같을까요? 손님들이 집에서 끓인 것 같다라고 하던 칭찬을 그때도 들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어머님, 결단하셔야 해요. 우리가 계속 이 좁은 가게에서만 장사할 건가요? 아니면 크게 키울 건가요?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가족 간의 의견 차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낯선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나오면 급하게 전화를 끊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통화를 계속하더라고요. 누구랑 통화했니? 물어보면 그냥 친구들이에요 라며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수상해졌어요. 어느 날은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은 좀 늦게 오세요. 친구들이 오겠다고 해서요. 친구들이 가게로 온다고? 그럼 내가 대접해야지. 왜 늦게 오래? 아무래도 어머님 계시면 불편할 것 같아서요. 저 말고 친구들이요. 그래. 뭔가 이상했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가게에 가보니까 테이블 배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정리정돈이 너무 깔끔했고 뭔가 회의를 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주워서 보니까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라고 써져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허락도 없이 외부 사람들을 불러서 가게 일을 의논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일단 모르는 척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허리가 뻐근해서 잠깐 쉬러 나왔다가 가게 뒤편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어머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오래 못 하세요. 곧 제 명의로 다 바꿀 거예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투자하시면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조만간 요양원에 모실 예정이거든요. 치매 기운도 있으시고 가게 운영하기엔 무리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만들어서 가게를 뺏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외부 투자자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날은 하루 종일 손이 덜덜 떨려서 그릇을 깨기도 했어요. 50년 동안 제 목숨처럼 지켜온 가게를, 제가 살아온 증거를 며느리가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바로 따져 묻지는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며느리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치매 기운이 있다는 말까지 할 정도면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놨을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뒤에서 듣고 있는 줄 모르고 계속 통화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미팅 잡죠. 그때까지 서류 정리해 놓을게요.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 빠르게 진행했으면 해요. 어머님 눈에만 안 띄게 조심해 주시고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느리에게 들켰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밤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이 가게는 남편과 제가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곳이고, 20살에 시집 오자마자 시작해서 50년 동안 정성을 쏟아온 저의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장사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어려운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어요. 며느리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굴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국물 정말 끝내줘요. 역시 어머님 손맛은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겉으로는 저를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투자자들한테 곧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라고 했다니.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며느리가 은행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잠깐 은행 다녀올게요. 통장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때 섬찟했어요. 혹시 제 모르게 통장을 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바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소로 갔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가게 임대차 계약이나 각종 서류 일을 도와주시던 분이에요. 어이구, 설렁탕집 사장님 아니십니까?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선생님, 혹시 가게 명의나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어보셨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투자자들과 미팅을 하고 있다는 것, 제 명의로 바꿀 거라고 했다는 것,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김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안전했어요. 가게와 건물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며느리 명의로 바뀐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며느리라도 소유자 동의 없이 명의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위조 서류를 만들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더욱 경계하게 되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모든 중요한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증거를 수집해 보세요. 녹음이나 문서 같은 거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통장이나 인감도 며느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두시고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은행 금고에 맡기고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요즘은 할머니들도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라면서 며느리가 가르쳐 준 게 이런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며칠 후 또 다른 결정적 증거를 잡았어요. 며느리가 컴퓨터에 정신이 팔려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확인해 보니까 가짜 위임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이름과 도장이 들어간 서류였는데 가게 운영권을 며느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투자계약서라는 파일도 있었는데 여러 투자자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서류에도 제 이름과 도장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침착하게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 두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휴대폰 통화 내용도 기회가 될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아내를 더 믿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새 손님도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이 발 벗고 나서니까 뭔가 크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했다가는 가족이 깨질 수 있고 며느리에게 경계심만 키워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더욱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며느리가 투자자들과 만난 흔적들, 가짜 서류들, 전화 통화 내용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어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는 직원들에게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다그치는 모습도 보았고, 단골 손님들한테는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오락가락 하세요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50년 동안 저를 믿고 찾아주신 손님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걸 밝혀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서 며느리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물러나셔야죠. 어머님은 편히 쉬시고
가게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더 크게 키울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가게의 짐이 되는 존재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예, 이 가게는 내가 50년 동안 지켜온 곳이야. 아직 제정신이고 건강해.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을 끌어들였어요. 오빠, 어머님 좀 설득해봐. 어머님 연세에는 미끄러지기만 해도 큰일이야.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 사람이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잖아요. 혹시 요양원에 가시고 싶으신 거면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편하게 지내세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진서가, 엄마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고 건강한데 왜 곧 죽을 사람 취급하니? 사사건건 우리 계획에 반대만 하시니까 그러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계속 옛날 방식만 고집하다가 도태되는 거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제 와서 저를 고집불통 노인 취급을 하다니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서류들을 슬슬 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아예 날 잡고 귀찮은 일을 해치우자고요.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처리할게요. 서류를 보니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위조 위임장이었어요. 하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니? 이건 그냥 가게 운영에 관한 서류예요. 세금이나 그런 것들 관해서 문제되지 않게 내는 거예요. 며느리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의심을 하세요?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직원들 앞에서도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세요. 주문도 잘못 받으시고 계산도 틀리시고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말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댁에 가셔서 좀 쉬다 오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의 말을 믿고 걱정해 주는 거였겠지만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더 심한 건 며느리가 손님들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였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용히 귀띔해 주시더라고요. 사장님, 며느리분이 요즘 이상한 소리를 해요. 사장님 치매 기운이 있다고, 곧 요양원에 가실 거라고, 그런 말을 그렇게 아무한테나 하니. 내가 보기가 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50년 동안 정성껏 대접해드린 손님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걸 밝혀내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며느리는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더 자주 갖기 시작했어요. 아예 가게 문을 닫고 미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가게 문 좀 늦게 열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무슨 미팅을 우리 가게에서 해? 미리 말도 안 하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건물 보수공사 관련 얘기 좀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대충 넘어갔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미팅에서 며느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녹음으로 확인했어요. 시어머니는 곧 정리될 예정이에요. 명예 이전도 곧 끝날 거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투자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나요? 억지로 진행하다가 문제될지도 모르는데.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못 당해요. 정 불안하시면 요양원에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나를 죽이기라도 할 셈인가 하고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미팅 후에도 며느리는 계속 저를 압박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투자자들도 시간이 없대요. 심지어는 아들과 함께 와서 협박하기도 했어요. 엄마, 왜 자꾸 반대만 하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제 그만 서류에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이놈아, 내 눈엔 엄마가 바보같이 보이니? 이 가게가 어떤 곳인지 너는 모르니? 내 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곳이야.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시대에 맞춰 변화하셨을 거예요. 너무 옛날 생각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며느리의 거짓말들, 위조 서류들, 투자자들과의 대화 내용들 모든 게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투자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최종 발표를 한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내일 건강검진하러 가시죠? 검진 마치고 나서도 가게 나오지 마세요. 며느리가 부득이 그날로 건강검진을 예약할 때부터 저는 눈치를 채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과 함께 계획을 세웠고 경찰서에도 미리 연락을 해뒀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도 정리해뒀고요. 그날 오후 가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투자자들, 가맹 희망자들 등등이 와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가게는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박수를 치고 계약서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50년 된 낡은 가게를 현대적으로 바꾸고 전국에 체인점을 만들 거예요. 밀키트 사업도 병행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오픈할 겁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김 선생님과 경찰관 두 분과 함께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지금도 앞으로도 나입니다. 우리 며느리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병원에 안 계시고 여긴 왜? 내가 이럴 줄 알고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언제 권한을 너한테 위임했다고 그러니? 투자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급하게 위조 위임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님이 직접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그때 김 선생님이 나서셨어요. 그 서류는 위조된 것입니다. 진짜 가게 소유자는 이분이시고 명예 이전이나 권한 위임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며느리가 투자자들과 나눈 전화통화 녹음, 위조 서류들을 만든 증거, 저를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한 기록대.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제가 휴대폰으로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틀어줬어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못 당해요. 정 불안하시면 요양원에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얘져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위조 문서 작성,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그때 아들이 뒤늦게 나타났어요.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여보.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놈아,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니?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가게를 빼앗으려고 했던 거야. 아들이 며느리를 보며 물었어요. 정말이야? 당신이 정말 그런 짓을 했어?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오해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어머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났어요. 투자는 무산됐고 며느리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서 말했어요.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게에는 저와 아들만 남았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 사람 말만 믿고 엄마를 몰아붙였어요. 저는 아들을 타일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행이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아들에게 이혼을 당하고 집을 떠났어요. 사기 미수와 위조 문서 작성으로 법적 처벌도 받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거든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떻게 엄마보다 그 사람을 더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진서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건 잘못이 아니야. 다만 그 아이가 잘못 생각했던 거지.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가게 직원들도 충격을 받았고 단골 손님들도 놀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 좋고 싹싹하던 며느리가 뒤에서는 시어머니를 속이려 했다니. 그래도 다행인 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저희 가게를 응원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기꾼한테서 가게를 지켜내시다니 대단하세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50년 전통 설렁탕집을 지켜낸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덕분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가게를 누구에게 물려줄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가게를 이어받을게요. 그 사람 없어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아들이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하려는 건지. 진석이 너는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어? 아니면 엄마 때문에 하려는 거야?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일에 큰 재미를 못 느껴요. 하지만 엄마가 평생 동안 지켜온 가게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지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 가게는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어받아야 해. 제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저희 가게에서 일한 직원인 미영이가 떠올랐어요. 미영이는 20년 동안 저희 가게에서 일한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미영이를 불러 조용히 물었어요. 미영아, 내가 책임지고 가게 꾸려볼래? 어때?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영이는 놀랐지만 이내 강한 의욕을 보였어요. 네, 사장님.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사장님 가르침 이어받아서 잘할 자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결정했어요. 미영이에게 가게를 물려주기로 한 거죠. 물론 갑자기 모든 걸 넘기는 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인수인계하기로 했어요. 아들도 그 결정에 동의했어요. 엄마 결정이 맞는 것 같아요. 미영 씨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 게 보여요. 지금은 미영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국물 끓이는 법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고 미영이는 젊은 감각으로 가게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미영이가 매일 고마워해요. 미영아, 이 가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야. 정성이 담긴 한 그릇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야. 그걸 잊으면 안 돼. 절대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 사건 이후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무조건 믿고 따르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소중한 건 정성과 진심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서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됐거든요. 아들은 이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아들이 가끔 찾아와서 그렇게 말해요. 엄마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고생이 아니야. 정말 그래요. 이 일이 제 인생이고 저의 행복이거든요. 설렁탕 국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12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 끓여야 진짜 맛이 우러나요. 처음에는 맹물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뼈에서 진한 맛이 우러나오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들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빨리빨리 간편하게만 추구하다가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며느리는 밀키트와 프랜차이즈로 빠른 성공을 꿈꿨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쳤죠. 결국 자기 욕심에 말라붙고 만 거예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며느리가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정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저도 기꺼이 제 비법을 다 가르쳐 줬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결과만 원했지, 과정에 담긴 의미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하룻밤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쩌다 보니 저는 72살이나 먹었어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지켜온 전통은 미영이를 통해 계속될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정성스럽게 일하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 정성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저는 그걸 미영이에게서 받고, 그래서 안심하고 제 인생의 결실을 맡길 수 있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